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6년 6월 모의고사가 드디어 치러졌습니다. 개인적인 총평으로는 약간 좀 옛날로 돌아간 느낌? 그러니까 킬러 좀 어렵고 준킬러 엄청 쉬운 좀 그런 느낌이고, 진짜 엔간하면 미적 말고 확통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기하는 안 풀어봤고 확통 미적만 한번 대충 풀어봤는데, 이거 진심 난이도 차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특히 미적 30번은 저도 그 시간 안에 현장에서 다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그렇지만 계산량, 그게 진짜 확통이랑 미적이 그 무엇도 비교가 안 되네요. 확통하세요, 확통. 이거 미적 뭔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뒤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 이게. 그, 그 아니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점점 좀 갭이 커져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 어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 강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미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6월 모의고사 공통범위 해설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제 확통도 하고 미적도 하고 기하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죠. 이제 이번 시험이 특히 1번부터 한 뭐 13번, 14번까지만 해도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금방금방 넘어가고, 이제 15번, 그리고 뭐 21번, 22번 요런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말 그대로 얘가 이제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정답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것도 그냥 f'1 이렇게 쓰니까 요게 이제 f'x가 2x 빼기 1,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냥 1이다. 빠르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사실 이거를 막 엄청나게 빡세게 뭐 풀어보고 해설지를 다 쓰고 뭐 그러고 해설 강의를 찍는 게 아니라, 좀 빨리 그래도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대충 풀어보고 그냥 한번 풀어보고 하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좀 내정지가 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좀 헤맬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걸 최소화 해볼 테니까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금방 이제 요 문제 유형이 원래라고 하기 또 애매하지만 좀 지금까지는 주관식 3점짜리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얘가 그냥 3번 문제에 나왔네요. 보면은 시그마를 잘 쪼개주면 요렇게 쪼갤 수가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 1이 이제 7로 바뀐다라는 거, 1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얘가 8이니까 2 곱하기 8 더하기 7은 23일 거야.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 각각의 함수 자체는 당연히 연속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는 3, 요 경계 지점에 대해서만 연속성을 판단하면 되는 거고, 보시면은 a 빼기 9랑 15 빼기 a랑 같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a는 24, a는 12가 됩니다. 너무 쉬워. 그 다음에 항상 좀 뭔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1, 2, 3, 4번처럼만 1, 2, 3, 4번 풀 때는 그냥 이렇게만 시험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죠. 그리고 5번 문제도 너무 쉬워. 그냥 너 적분할 수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시면 16 빼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냥 정답은 1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양수 a고 양수 b가 되니까 이 함수는 대충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1이 될 거고, 얘가 이제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주기라고 하는 게 2파이에다가 절대값 b로 나눈 게 주기가 되는데, 얘가 파이잖아? 이게 2여야 되는데 b가 양수지? b는 2예요. 그지? 그러고 이제 a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 8이기 때문에 얘가 8이 될 수밖에 없고 a는 7이야. 그얘 7이고 얘가 2니까 정답은 9가 될 거야.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7번 문제. 이것도 g'3을 구해라. g'x를 먼저 구해야겠지? 근데 fx가 다항함수, 폴리노미얼 펑션, 그러니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요 gx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할 거야. 그러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10x 더하기 요거 곱의 미분 하시면 되죠. fx 더하기 fx f 프라임 x. 그러면 g 프라임 3이라고 하는 거는 30 더하기 f3 더하기 3 f 프라임 3이 될 것이고, 이거 어차피 다 나와 있잖아. 요거 2고요. 요거 1이니까 30 더하기 2 더하기 3 하시면 정답은 일단 35가 될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빠르게 하자. 이런 것들은. 8번 문제. 이것도 보면은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얘는 그러면 각변환에 의해서 사인 세타가 일단 0보다 커. 그리고 코사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0이라고 한다면 얘도 0이어야 되는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동시에 0이 되는 지점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은 0이 아닐 것이고, 넘겨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탄젠트 세타야. 그럼 탄젠트 세타도 플러스야. 사인도 플러스야. 그러면 코사인도 당연히 플러스겠지. 뿔뿔 마일 수도 없어. 뿔 마마하거나 뿔뿔 뿌리거나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도 양수.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2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은 루트 5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이제 예각이라고 간주하고, 뭐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플러스니까 예각일 것이고, 그렇게 푼 거지 뭐. 그러면은 정답은 5번일 거고, 9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거 쪼개볼까? dx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얘가 36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죽어버리지. 자, 그러면 이게 36이야. 근데 여기서도 그냥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적분 구간이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그죠?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기함수를 적분을 하시면 얘는 이제 0일 것이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얘는 이제 2 곱하기 0에서부터 a까지의 우함수. 이렇게 쓸 수 있으시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정리를 해주면 fx가 식이 이딴 식으로 생겼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dx. 너가 36인 거잖아. 근데 기함수인 파트 얘를 그러면은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이 친구는 2 곱하기 0에서 3까지의 ax제곱 dx, 얘가 36이 될 수밖에 없고, 지워져? 남는 거 이게 18인 거니까 9a가 18, a는 2죠? 구하는 값이 2가 됩니다. 자,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10번. 실수 a가 1보다 큰데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이거 증가함수. 그치? 이거 증가함수야.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니까 이 친구는 요 함수를 y축 대칭한 함수. 그지? 그럼 한번 그려볼게. 요 곡선이 전면선이 x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딴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생겼을 거고, y축이. 그리고 이 곡선을 y축 대칭한 게 또 이제 요 함수니까 이거 써주고, x는 3.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이제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두 함수가 서로 만나는 교점을 a라고 둔 거야. 근데 두 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y축 위에서 교점이 생길 것이고, 이게 a야. 그쵸? 그리고 곡선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3,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b인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x축하고 만난다? y 값이 0이야. 그럼 얘가 1이 되어야 돼. x는 2에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b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0은 어디 있겠어? 여기에 y축이 있으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이 존재하지 않을까?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럼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게 지금 정삼각형인가 이게?
요 길이 몇이야? 4죠? 그러면 넓이래. 높이 공식에 따라서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을 곱해가지고 2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A의 좌표가 0,2 루트 3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끝난다 아니야? 그지? 그러면 2 루트 3은 로그 A의 3이랑 같고요. 맞죠? 그러면 이제 3이라고 하는 게 A의 2 루트 3승이지. 그럼 A는 어떻게 표현이 돼? 3에다가 2 루트 3분의 1 제곱을 한 게 A가 될 거야. 그죠? 그럼 뭐 얘가 몇이냐? 이렇게 되나? A 값 구하는 게 문제 아니야? 맞지? 이거는 1번이네. 10번 치고 뭐 괜찮았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번. 이제 이 문제가 진짜 쉽거든. 이게 왜 도대체 11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위치함수 x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기억 그냥 대입해라 아니야? 여기에다 t에다 1을 대입을 하면 x1은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이어서 그냥 0이야. 1이 아니라 0이에요. 틀렸고요. 니은 t가 1일 때 속도는 0이다. 위치함수를 미분하시면 속도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vt는 3t 제곱 빼기 2t 빼기 1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t의 1을 대입을 해주시면 3 빼기 2 빼기 1이어서 0이야. 맞네요. 속도 0이야. 디귿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바뀌는 시각이라고 하면은 뭐겠어? 이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 함수를 보게 된다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이렇게 되니까 3t 플러스 1 t 빼기 1.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가 요렇게 생긴 함수가 될 텐데, 어차피 t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얘만 볼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t가 1일 때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있지만 결국 얘도 t는 1이야. 그때 가속도는 4이다라는 거는 뭐겠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속도를 미분하시면 얘를 미분하면은 AT 가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똑같이 T를 대입을 하면은 A1은 4가 나와요. 맞죠? 정답 5번이야. 너무 쉬워. 이게 어떻게 11번이야? 이건 진짜 개념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고, 12번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12번이 원래 이 수열, 귀납적 수열 문제가 옛날이라 해도 애매하긴 하다. 진짜 재작년까지만 해도 15번에 많이 나왔었고, 12번에 5번에 엄청나게 어렵게 해가지고 나왔었고, 작년에 이제 22번 거기서 이제 또 어렵게 나왔었는데, 얘가 이제 12번으로 좀 내려왔어. 그리고 갑자기 이번에 22번에는 뭐 이상한 수원 그 지수로 가면서 이걸 박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번호를 바꿔가면서 좀 그런 변주를 주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해요. 근데 12번으로 내려온 이상 얘는 12번이야. 15번이나 22번 같은 그런 파괴력을 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 쉬워요. 자, 해볼게요. 문제 상황을 보면 A4의 최대값을 구해라. 하나가 아니니까 최대값을 구하라 하겠지. 여러 개가 나올 거야. 그리고 조건 가. A1은 A3이다. 그래, 그렇구나. 오케이. A1이랑 A3은 2칸 차이가 나요. 일단 이건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A2를 사이에 두고 2칸 차이가 나는데, 이걸 이제 조건 나를 통해서 볼 거야. 조건 나를 보시면 요만큼은 A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 B라고 생각을 하면 A, B가 0이다는 무엇을 의미하냐?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그 말은 여기서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래서 A n 플러스 1이 요거거나 또는 이거거나 둘 중 하나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AN이 결정이 되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A의 n 플러스 1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한 칸 갈 때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A1에서부터 두 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서 A2가 만들어질 거고, 그 각각의 A2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A3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일 거야. 2 곱하기 2니까. 그쵸? 그럼 편의상 A를 내가 X라 둘게.
자, x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계산을 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1번 경우의 수고 이제 2번 가지수를 한다면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아까 조건 가에서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A1이 A3이다. 얘랑 이것들을 같아야 돼. 근데 첫 번째로 얘랑 얘가 같을 순 없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랑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x는 2x 빼기 6이기 때문에 얘는 x가 6이면 돼. 그지? 그 다음에 이거랑 같으려면 x는 3이면 될 것 같고 얘랑 같으려면 x는 0이면 돼. 그쵸? 그런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A4의 최대값이야. A4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잖아?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x 6, 3, 0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할 건데 자, 최대값을 구할 거야. 모두 양수시잖아. 그러니까 0, 3, 6이니까 0도 뭐 양수라 하기 또 애매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음수는 아니잖아. 그러면 두 배를 곱하면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3을 빼는 거잖아. 작아질 수밖에 없어. 당연히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얘에다가 2를 곱했을 때 12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그지? 겁나 쉽죠? 넘어갈게요. 13번.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를 안 껐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본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먼저 fx를 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3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돼. 그리고 얘도 3분의 1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아 둘이서 x는 2 그러니까 2,0에서 둘이 만나겠구나. 그리고 정확히 이게 그림이 요렇게 그어져 있어요. 얘가 뭐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 뭐 넓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뭐 넓이 A, B, C 이렇게 뒀는데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거든. 이게 이 상태 그대로 보면 A가 플러스 부호의 정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이너스 부호의 정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해.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넓이로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얘를 그냥 차의 함수로 생각을 해봐. fx와 요 직선 둘의 차의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어떻게 돼? 2차 함수인 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이거 y축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너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가 x는 k일 거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잡힐 거고 요 넓이가 이제 a 그대로 오는 거고 이 넓이가 b로 그대로 오는 거고 이 넓이가 c로 그대로 와. 근데 a랑 c의 넓이는 정적분 값이랑 똑같지. 부호가 양수니까. 정적분의 부호가 양수니까 넓이랑 정적분이랑 똑같고 요 b라고 하는 값은 완전히 정적분의 값이랑 반대지. 그런데 여기서 a의 넓이와 c의 넓이를 더했을 때 b의 넓이가 나온대. 얘는 정적분이랑 똑같고 얘도 정적분이랑 똑같아. 근데 얘는 정적분이랑 반대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 넓이가 3이야. 만약에 얘 넓이가 2야. 얘 넓이 5일 거 아니야. 근데 정적분 값은 얘 3이고 얘 2고 얘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야. 이거 싹 다 더하면 무조건 정적분 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하고자 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fx랑 이 직선의 뺀 함수 그 놈을 0에서부터 k까지 적분을 하게 된다면 정적분 값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문제고 이게 어떻게 13번에 들어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0부터 k까지의 fx 빼기
요거. 얘가 이제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K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 근데 요 fx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니? 3x 빼기 1에 x 빼기 2 요거니까 뭐 얘를 계산을 해주면 x 빼기 2로 묶어주면 3x 빼기 3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이게 0이 될 것이고 계산을 해야겠지? 어쩔 수가 없네. 묶어내는 게 의미가 없네. 이거에다가 아우 귀찮아. 잠시만. 내가 뭐 틀리게 한 거는 없겠지? 그치? 6x 더하기 3분의 8 이거고 그럼 얘가 이제 요만큼이 마이너스 3분의 22x가 될 테니까 아우 귀찮아. x 세제곱 빼기 3분의 11x 제곱 더하기 3분의 8x에다가 요렇게 묶어낸 게 얘가 0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별거 아니지. k 세제곱 빼기 뭐 얘가 이제 0이 되면 되는 거고 3분의 1의 k로 묶어내주면 3k의 제곱 빼기 11k 더하기 8이 0인 거고 3, 1 뭐 어렵지 않지. k 빼기 1 얘가 0이잖아. 그럼 k는 0 또는 1 또는 3분의 8인데 k가 얘가 2,0이었으니까 k는 2보다는 일단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얘밖에 안 되지 뭐.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이 좀 귀찮다 싶을 수 있어도 13번 치고 이 정도 계산이면은 그냥 개꿀인 거고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야 되는 거고. 네. 14번도 사실 비슷해요. 1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각함수 문제가 어렵게 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될 수 있는데 얘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야. 그냥 스무스하게 조건들 따라가다 보면은 다 답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이제 6평이 이렇게 준킬러가 좀 쉽고 킬러가 어려운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특히 미적분 9평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9평에도 똑같이 준킬러 쉽고 킬러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 때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의 트렌드가 준킬러 겁나 어렵게 내고 킬러 좀 쉽게 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바뀐 건 맞아서 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오케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2루트 치는 거 나와 있고요. BC의 중점이 P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요게 같아. 그리고 BC를 5대1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K라 두면은 이만큼이 5K거든? 그럼 봐봐. 얘가 2K고 얘가 3K라 둔다면 그러면 딱 조건 만족하는 거 아니야? 요 길이 3K, 이 길이 3K, 요만큼 5K, 이만큼 K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겠지. 이것까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를 3K, 얘를 2K, 얘를 K 이렇게 뒀어. 그리고 AQ가 3루트 2라고 나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값의 비율이 나와 있어. 이거 딱 봐도 뭘 하라는 거야?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를 QAP가 뭐야? QAP는 얘지. 편의상 세타 1이라 둘게요. 그리고 APQ 이거를 세타 2라고 둘게. 편의상. 그러면 사인 세타 1 대 사인 세타 2가 루트 2 대 3이니까 난 얘를 그냥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둘게. 요렇게까지 두고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에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최고야. 근데 세타 1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 요거, 세타 2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 요거. 아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냥 바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인 세타 1분의 2k 얘가 사인 세타 2분의 3루트 2. 그런데 여기서 사인 세타 1이 루트 2l 얘가 3l. 보시면 이거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워서 루트 2가 돼. 그럼 봐봐. 루트 2에다가 l분의 k 얘가 l분의 루트 2야.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져가지고 k는 그냥 1이에요. 아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나와 이렇게 3이 1이야.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푼 거예요.
이게 14번인 게 말이 안 돼. 이게 계속 쉽다 쉽다 해서 좀 약간 아씨 나한테 어려웠는데 이거 왜 자꾸 쉽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쉬운 거 쉽다고 하지 어떡해.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서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9평 때 잘 치고 수능때 잘 치면 돼요. 아직 6평일 뿐이니까. 이런 문제에 충분히 익숙해지면서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무튼 좀 헛소리해서 미안하고 얘가 3, 2, 1이고 2루트 7인 거 나왔고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외접원의 넓이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인 법칙을 주로 이용을 하겠지. 그런데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의 크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얘를 이용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 좀 애매해. 나는 얘를 이용하고 싶어. 근데 얘를 이용하려면은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걸 모르잖아. 심지어 얘도 몰라. 그런데 이제 얘는 구할 수 있어요. 뭘로?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한 각에 대한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크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다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요 AC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거지. 그지? 해볼게요. 먼저 A, B, Q 여기에다가 코사인 법칙 써볼게. 자 그러면 이거 요거 가지고 써야 되는 거니까 18은 28 더하기 25 빼기 5고 20 루트 7의 코사인 얘를 세타로 두면은 세타 맞죠? 얘가 이제 53이고 그러면 넘겨주면은 20 루트 7의 코사인 세타 얘가 35야.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이야. 아 그러면 대충 4 루트 7 잡고 이게 3이겠네.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거겠구나. 왜냐면 이제 세타가 그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정보를 구했어. 난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할 차례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에다가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얘를 이제 x라고 두게 된다면 x제곱은 마찬가지로 28 더하기 36 요거까지 더해야 되니까 빼기 24에다가 루트 7의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4분의 루트 7이야. 그러면은 요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져서 이게 42 이만큼 42 나오고요.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져가지고 x제곱이 22야. 그럼 이제 x는 루트 22야. 얘가 루트 22. 그럼 이제 마주보고 있는 변이랑 각의 크기에 대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지. 그치? 코가 막히니까 발음이 진짜 안 된다 이게. 사인 세타 사인 법칙 쓸게. 사인 법칙 사인 세타 분의 루트 22 얘가 2r인 거고요.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아까 4분의 3이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2r이고요. r은 3분의 2 루트 22. 그럼 r 제곱은 9분의 88.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넓이는 9분의 88 파이가 되지 않을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15번이야 15번. 얘가 그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쉬웠을 수도 있고 그에 반해 이 개념이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은 조건가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 수2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꼭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상수 K랑 여기 있어.
아, 뭐 오케이, 뭐 증가하나 보네. 거기서 3차함수가 있는데 gx가 x는 뿔마 1, 요 범위에 의해서 잘려져 있어. 근데 얘를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나 하면은 1, 3번 구간은 fx 그대로 주어지고요. k만큼 그냥 더해져. 뭐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 근데 어쨌든 k가 양수이면 위로 올라가고 k가 음수이면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지? 근데 요 2번 구간 얘는 함수가 뒤집혀요.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면서 완전히 x축에 대해서 뒤집히는 모양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날 거야. 감원 조건 읽어볼게요. 감원 조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게 일단 우미분계수 꼴이구나라는 건 알겠어. 그지? a 플러스니까 얘가 존재하고 그 값이 0 이하이다. 그 말은 일단 함수가 증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fx가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x-1 잡히고 x 뭐 1 잡혔어. 만약에 어딘지 몰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 1번, 2번, 3번 구간에서 1번, 3번은 그대로 이제 요게 y축방의 평행이동밖에 없지. 그냥 이 증가하는 양상 자체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쪽에 있어. 우미분계수 존재하죠. 근데 얘가 증가하잖아. 이 우미분계수 값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 함수 개형은 안 된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함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 생각을 해봐. 우리가 흔히 아는 3차함수 모양이지. 이럴 경우에도 얘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 어딘가에서는 무조건 이제 우미분계수가 0보다 큰 그런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마찬가지로 뭐 마일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도 똑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함수가 증가하는 꼴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그러면 남은 경우는 어디다 그래야 되나? 얘를 지우고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인데 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대충 이렇게 잡아볼게. 마일 1 잡았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얘는 문제 없어요. 뭔진 몰라도 계속 감소하는 건 확실해. 그런데 얘가 정확히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뒤집힌다는 걸 알 수 있지. 뭐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몰라. 모르는데 어찌됐던 간에 이 함수놈이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생길 거야.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어딘가에 a가 존재하고 요 a에 있어서는 우미분계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약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바로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에 의해서 함수가 쪼개져. fx가 쪼개지는데 1번, 3번에서는 fx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감소해야 되고 2번 구간에서는 함수가 뒤집히면서 거꾸로 되면서 감소해야 돼. 그럼 원래는 증가했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 사이에 있는 2번 구간에 있는 함수가 x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등호를 생각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얘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 이놈들은 몰라. 뭐 위로 갔거나 아래로 갔거나 하겠지. 여기서 이제 감원 조건을 더 해석을 해볼게요. 빵꾸는 뚫려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우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지점은 이 경계 지점이지. 이 외에는 당연히 미분계수가 존재할 것 같거든. 근데 요 첫 번째 부분, 얘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할까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식이 기울기의 극한이지. 엄밀히 말해서 미분계수는 아니에요. 우미분계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꼴이 리미트에 의해서 극한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모든 기울기의 극한 꼴이 미분계수 꼴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당연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극한 중에서 어떤 조건을 더 만족을 시켰을 때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진화하시는 거고, 그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의 고정된 점이 존재해야 돼. 요 경우에도 얘가 우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미분계수라는 일단 그런 말이 붙어 있잖아. 애매하게나마 미분계수 느낌은 낸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a, ga랑 x, gx 사이에 기울기의 극한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a, ga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점이 존재한다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 x, gx라고 하는 움직이는 점이 얘가 이제 a, ga가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고정된 점이 존재해야 돼, 미분계수가 되려면.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만 오고 있고 왼쪽으로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미분계수인 거고 미분계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극한이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정된 한 점이 존재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정된 이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 방향으로 동점이 다가가야 돼. 근데 이제 얘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우미분계수인 거고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킨 거죠. 자, 볼게요. 이게 계속 왜 뭐 개소리냐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 얘를 볼게요.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고정된 점이 여기 잡혀 있어. 얘를 기준으로 우미분계수를 본다는 얘기는 이 오른쪽을 본다는 얘기야. 당연히 미분계수가 존재하죠. 그렇잖아.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 여기에 고정된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를 보려면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어. 그러면 미분계수가 발산돼버리죠. 무한대가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좌미분계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는 당연히 없겠지. 여기 고정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안 되잖아. 얘는 우미분계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뭐야? 문제가 틀린 거야? 존재한다며. 존재하도록 만들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상황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미분계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 언제냐면 얘가 이렇게 될 때야. 정확히 둘이 일치할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할 때, 그럴 경우에 유일하게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것이고 이게 문제의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충 생각을 해볼게. 원래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 맞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플러스 1일 때 요렇게 생겼어.
근데 얘를 뭐 뒤집고 움직이고 한 게 gx가 될 거고,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집혔어. 이렇게 그냥 그릴게. 뭐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야. x축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요렇게 생겼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러면 요 친구를, 이 1번 3번에 있는 친구를 잘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 색칠되어 있고 여기 색칠되어 있고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이런 느낌일 것이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이제 상황을 만들 거야. 오케이? 그리고 조건 나를 읽어볼게. x대 방정식이 있는데 gx가 t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 당연히 어디겠어. 여기가 y는 13인 거예요. 그렇잖아. 식은 2개잖아. 하나잖아. 이게 최대겠지. 끝난 거야. 얘가 y는 13이지? 그러면 원래 여기 있었던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이었을 거야. fx에 대한 값이 하나 나왔죠. 근데 f'x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p라고 둘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극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얘는 p에다가 x제곱 빼기 1이야. 여기서 이 조건 쓸 수 있죠. f'의 0이 6이기 때문에 0을 대입을 해주면 p가 마이너스 6이야. 아,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6에다가 x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를 적분을 하면 fx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나는 한 점이 존재하시는 거지. 그치. 해볼게요. fx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가 될 거고, 여기다가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2 빼기 6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3, c는 마이너스 9일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fx야. 그러면 여기의 좌표도 구하면 좋겠지. f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6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야.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f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1, 마이너스 5를 지나잖아. 애초부터 이렇게 생겼던 거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이셨던 거고, 여기 더더더더더 잘리고 여기 더더더더 잘려가지고 얘가 1, 마이너스 5였던 거고, 얘가 뒤집히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야. 얘가 1, 5, 얘가 1, 13.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얘를 올려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야 되고, 얘가 올라간 만큼 그대로 이 친구는 올라가서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까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튼 원래 1, 마이너스 5였던 친구가 K만큼 올라가셔가지고 1,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일단 10이야. K는 10. 그럼 K는 10이니까 얘도 그대로 쭉 올라왔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충 이런 모양이 맞겠네 그러면. 그쵸? 자, 그럼 끝났습니다. K10인 거 나왔고, F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 빼기 9 맞니 이거? 얘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분의 25야? 4분의
40 빼기 4분의 25는 4분의 15. 정답은 1번이네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야, 충분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조건 가를 해석해야 되는 능력은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구했다면 사실 조건 나가 굉장히 짜쳐요. 너무 쉽게 그냥 나오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뭐 딱 15번 같은 느낌이다, 그 정도. 됐죠? 다음에 16번 넘어갈게요. 이거 지우고 16번. 아이고 행복하다, 행복해. 요거에 이제 진수 조건 먼저 체크를 해주면 x는 얘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돼요. 얘는 어차피 뭐 요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얘가 로그 5에다가 x 플러스 1 x 빼기 1 곱한 게, 얘는 이제 로그에다가 5의 제곱에 3의 제곱이니까 로그 5의 3이랑 같죠? 그러면 얘가 3이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1이 3이고 x는 뿔바인데 이거 들어가는 친구는 x는 2밖에 없지?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뭐 그냥 다항함수 fx고 적분하시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c인데 f0이 3이다? 얘가 3이야. f1은 그냥 개수합 더하면 되죠? 1, 2, 3 더하면 6이죠? 넘길게요.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뭐 그냥 공식 써주면 아주 빠르게 풀 수 있고요.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 으악 91 더하기 42는 133입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요거 뭐 f 프라임 x 9x 제곱 빼기 18x. 얘는 9x에다 x 빼기 2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0, 2. 얘가 그럼 극대값이 20이니까 0,20이 될 거고, a는 20이네? 뭐야? 극소값은 그냥 f2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24 빼기 36 더하기 20. 정답은 8인가요? 아우 뭐야 이게. 그 다음에 20번. 여기서 진짜 오랜만에, 사실 이런 유형이 나온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오랜만에 수학적 귀납적 정의, 아니 수학적 귀납적?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 그게 이제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수랑 약간 엮어서 어떻게든 좀 신유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긴 하는데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1 문제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고1 내신 해봤으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하면서 막 주기성 따져보고, 요 도형을,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빈출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쓰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x가 0하고 4 사이일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망구 뚫렸어.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대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이게 fx야. 그리고요, 방정식 이 친구의 뭐 실근을 뭐 나열하고 뭐 그렇대요. 뭐 해볼게요. 해석해볼게요.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 또는 3이다. 그거는 그냥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걸 다 해석하고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해설각이니까는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이제 뭐 앞으로 쭉 가긴 하는데 얘랑 y는 fx랑 y는 x 사이의 교점을 보는 거잖아요. 쭉 그으면 얘가 3에서 만나요. 이제 이거잖아, 이거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x는 0도 3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같구나 하고 넘기긴 했어.
뭐 이걸 우리가 뭐 갖다는데 굳이 토를 달 필요는 없잖아. 교수님이 갖다는데 우리가 얘를 굳이 아이씨 이게 왜 갔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만 실전에서는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바보야 바보. 근데 어쨌든 뭐 얘기는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보시면은 얘를 t라고 생각을 해보면 ft는 t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두 실근이 요 식에서 알 수 있듯이 x가 0일 때랑 x가 3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 t가 0일 때랑 t가 3일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은 ft가 t이기 때문에 이제 ft가 t가 미안해 잘못 얘기했다. 얘가 fx가 t죠. 쏘리. 그러면 이제 fx가 t라고 뒀을 때 이제 얘가 ft는 t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말은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t가 0일 때랑 t가 3일 때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x에 대한 식은 fx가 0이거나 fx가 3이거나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걔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합성함수 했을 때 많이 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 같대. 그래. 알겠어. 같으시고요. x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은 0, 가, 3이래. 가를 구해야겠네? 근데 별거 아니지 않아? fx가 0이거나 3이래매. 0인 거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 아니다. 얘 빵꾸 뚫려 있다 지금. 3인 거는 이렇게 컸을 때 얘가 3,3을 지나갈 거 아니야. 이게 y는 x니까. 얘가 3,3이지? 그러면 정확히 대칭성에 의해서 얘 1이겠지. 이거 1이에요. 그치 1이지 당연히.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4가 fx다. 그러니까 주기가 4를 가지고 반복이 된다 라고 했으니 요 세 수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첫째 항이 각각 0, 1, 3이고 공차가 모두 4인 등차 수열이지. 그렇지 않을까?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쵸? 그러면 A20, A21, A22를 더해라. A1은 0이었어요. A1은 1이었어요. A3은 3이었어요. 이 각각이 공차가 4인 거야. 그럼 A20은 지금 세 바퀴마다 돌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 칸마다 반복이 되잖아. 그 얘는 A에다가 3 곱하기 6 더하기 2잖아요. 요거에서 6번 간 거지. 그럼 요거에 24를 더한 거 아니야? 4만큼 6번 간 거잖아. 그럼 얘는 25야. 맞죠? 그리고 A21은 마찬가지로 요거에다가 24를 더한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27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는 이거에다가 이제 7번만큼 더한 거니까 그러면 28인가요? 아이고 28 다 더하시면 얘는 55에다가 80인가? 그렇겠지? 어렵지 않죠 뭐. 그러면 이제 가가 1이고요 나가 4고요 다가 80이니까 다 넣으면 85겠네.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1번. 근데 진짜 MZ 옛날 기출들 안 풀어본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옛날 기출 다 풀어본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문제일 것이고, 그래서 기출 거르지 말고 엔간하면 다 풀어보는 게 좋긴 해요. 옛날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옛날 게 계속 돌고 도는 게 평가원 시험이라 가지고.
네, 21번. 자, 요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fx가 x 빼기 1에 x 빼기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너무 완벽한 함수야. 너무 좋아. 미지수도 없고 뭐 3차함수 이런 것도 아니고 2차함수야. 너무 행복해. 이걸 가지고 g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옛날에 2016년 이때쯤에 나형 그러니까 문과 시절에 나왔던 킬러 비슷한 느낌이다. 또는 2018학년도 9월이었나? 6월이었나? 그때 가형에 나왔던 좀 그런 인수 정리를 이용한 그런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빡 들긴 했어요. 보자마자. 근데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고 하니까 기분이가 좀 나쁠 순 있어. 근데 그게 절대값만 봐서 되게 좀 경련 일으키지 말고 절대값은 결국에는 0이 될 때가 기준이거든. 한번 첫 번째 식을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에다가 gx에다가 절대값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 같아야 돼. a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왜? 만약에 a가 1이야. a가 1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뭐 분모에 당연히 똑같겠지. 근데 이 gx 똑같고 얘가 뒤집히잖아요. 마이너스로 나와.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살아나온 상태로 나올 것이고 얘가 만약에 1 마이너스면 사실은 그때는 이 절대값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붙은 상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식은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고 이 아래 식은 마이너스가 안 붙었잖아. 근데 요 식이 만약에 0이 아닌 어떤 극한값 알파를 가져.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알파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 말은 이 gx가 극한값이 0으로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fx분의 절대값 fx가 x는 1과 x는 2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그 외에는 문제가 안 생기죠. 어차피 1과 2가 아니면은 절대값이나 fx 그 자체나 뭐 부호가 무조건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x가 1일 때나 x가 2일 때만 문제가 생길 건데 그때도 극한값이 존재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 gx가 x는 1과 x는 2에서 그냥 gx가 0이어야 돼요. 요 gx는 사실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였고 연속 함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gx가 0으로 가주시면서 fx분의 절대값 fx가 똥을 싸질러 놓은 거를 gx가 그 지점에서 0으로 가주시면서 똥을 치워주는 느낌이 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gx는 인수 x 빼기 1과 x 빼기 2를 가져야 돼. 이거 확정이야. 자, 그쵸?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써보면 요 식에서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의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x가 되는데 이게 어차피 그냥 gx가 연속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g1일 거야. 근데 얘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에다 그냥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1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그럼 이게 지워지면은 얘는 g1이야.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럼 g1은 0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g2도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뭔가가 더 붙겠지. 4차 함수니까. 근데 얘가 어떤 인수를 가질지는 나는 더는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얘를 그냥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로 둘 거야. 최고 제한계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똑같이 써줄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이제 fx가 그냥 x 빼기 1, x 빼기 2니까 이제 둘을 빼주면, 이거 두 개를 빼주면 절대값에다가 x 빼기 1에 x 빼기 2에다가 여기 이제 1이 숨어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빼기 1 이렇게 들어가. 얘가 또 극한값이 모두 존재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 문제 진짜 평가원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그게 뭐냐면, 여기서만 보면 대체 아이씨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이 모양을 제가 쪼개볼게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곱해도 딱히 상관이 없거든. 맞지? 그리고 그대로 요렇게 써볼게. 리미트 x가 a로 가는 거야. 자, 요 식에서 얘가 fx 역할하고 얘가 절대값 fx 역할하고 이만큼이 gx 역할하면 딱 모양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의 gx랑 여기서의 gx 당연히 다른 애지. 근데 모양만 봤을 때는 이거 fx고 이거 절대값 fx고 이거 gx 완전 똑같은 모양이야. 그럼 아까 생각해 봤을 때 요 식에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gx가 0이어야 됐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 gx가 0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x가 1 또는 2에서 이 gx가 0이 되어야 하고요. 얘는 의미가 없지. 얘는 어차피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면서 얘도 동시에 0이 되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분자에 있는 너가 x 빼기 1, x 빼기 2구나. 끝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빼기 1 얘가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냥 gx가 x 빼기 1에 x 빼기 2에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3으로 나오는 거고요. 구하는 거.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해가지고 42가 정답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풀긴 했어. 네, 뭐 옛날에 과외했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뭐 다르게 푼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좀 모르겠고, 저는 이게 제일 또 깔끔한 풀인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1번 이렇게 하면 풀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 정리가 이즈만 하면 한 번씩 나와. 옛날 기출들에 많거든요. 빼놓지 말고 좀 풀어보세요. 수학은 진짜 기출 정말 중요해. 대망 22번. 이게 EBS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답률이 3.1%인가? 제가 봤을 때 그랬는데 그 정도인가?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적 30번이 훨씬 더 어려웠는데 걔보다 얘가 정답률이 더 낮더라고.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뭐 해볼게요. 이게 22번 K가 1보다 크다고 합니다. 뭐 그래요. 알겠어요. 두 곡선이 있고요.
둘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 그러면 일단 얘는 둘 다 지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보면 A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일반적으로 지수 로그 다항 그러니까 지수 로그랑 다항이랑 뭐 삼각함수랑 이딴 거를 서로 연립할 수는 없어. 근데 얘는 둘 다 이제 밑도 똑같잖아. 2로 똑같고 뭐 연립해 보려면은 못할 건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생각이 첫 번째야. 그럼 첫 번째 생각이 들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2의 x승 더하기 2분의 k 얘가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k 빼기 2 이러면 양변에다가 2의 x승을 곱해줄게. 그리고 요것도 나누면 되겠다. 이거랑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양변에 얘를 곱해줄게. 그러면은 2 곱하기 2x승의 제곱 얘가 2의 k승 2의 k승이래. 2의 k 더하기 k 빼기 4에다가 2의 x승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다. 자 그러면 2의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t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2의 t의 제곱 빼기 k 빼기 4의 t 빼기 2k는 0이죠. 2, 1 그 다음에 2의 k 여기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2t 빼기 k t 더하기 2 0이시고요. t가 이제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k시잖아. 이게 말이 안 되죠.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t는 2분의 k야. 자 그렇다면 t가 아까 2의 x승이었기 때문에 x는 로그 2의 2분의 k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a의 x 좌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얘를 다시 대입을 해주면 얘가 이제 2분의 k라는 얘기니까 그냥 y 좌표는 k겠네. a라고 하는 점은 로그 2의 2분의 k, k예요. 얘를 뭐 다시 써준다고 한다면 로그 2의 k 빼기 1, k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요 계산 과정은 뭐 별거 아니니까 지워주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지수 로그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 직선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역함수가 됐든 아니면 평행이동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중요한 친구란 말이야. 이게 그냥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얘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여기서가 중요하거든. 이거를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대충 뭐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얘가 어떻게 뭐 A에서 만난대. 근데 A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K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이제 생겼다라고 보장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정확히 여기 있는지 여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대충 이 정도나 가정을 해볼게.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뭐 대충 그거 뭐 역함수를 보니까 역함수는 택도 없을 것 같아. 얘가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저 B라고 잡아. 그럼 뭐 이렇게 있겠지? 얘가 그럼 B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5고 이 넓이가 16이네? 그럼 이 B를 어떻게 구할까? 설마 그럼 막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의 K 더하기 K 빼기 1 이거를 구해가지고 얘랑 연립 때릴 거야?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듯이 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나왔으면 역함수를 보고 싶은데 얘는 좀 애매해. 로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함수에 대해서 뭐 미지수도 너무 많고 역함수가 좀 애매해. 그렇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 요 비율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 A라고 하는 점은 K가 지금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야. 그쵸? 뭐 상수일지 변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a라고 하는 값은 a라고 하는 점은 k에 의해서 써지고 있지. 요 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를 봐야 돼. 뭔 개소리냐. y는 2의 x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 위에 a가 있다 생각을 해봐. 되나요? 2에다가 로그 2의 k 빼기 1. 얘는 2분의 k가 나오니까 아니지. 잘 봐. 이거라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은 요 함수 위의 점 아니야? 로그 2의 k 빼기 1 대입해보면은 맞죠? 이게 지워지면서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 이 점이 무조건 y는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 위의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걸 체크를 해야 돼. 이게 이 문제 핵심 키포인트야. 이걸 못 찾았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거 진짜 안 풀 수 있으려나? 나는 못 풀 것 같은데? 계산이 너무너무 더러워질 것 같고 미지수도 많고 애초에 구하라는 것 자체가 k 플러스 로그 2의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를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구할 수가 없을 거고 이 모양을 구하라고 했을 거고 그럼 얘가 출제 의도가 맞을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얘랑 연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잖아. 근데 요렇게 놓고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점이 계속 얘기하지만 요 y는 2의 x 플러스 1승 위의 점이야. 이 함수랑 요 함수랑 요 함수 사이 관계를 봐봐.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게 요 함수죠. 이 a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생긴 y는 2의 x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점의 직선의 점인데 얘를 그대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그었어. 3만큼 3만큼 3 3 정확히 요 a라는 점과 요 b라는 점, 이 두 점은 y는 2의 x 플러스 1승이라는 함수랑 y는 2의 x 빼기 2 더하기 빼기 3 요 함수랑 둘의 위치 관계가 똑같아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y는 2의 x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이 곡선 위에 점이 a가 있어. 그리고 b는 y는 2의 x 빼기 2승 빼기 3이라고 하는 요 곡선 위에 점이야.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을 그었을 때 a랑 b를 동시에 지나가. 요 a라고 하는 점이 속해 있는 이 곡선하고 b라는 점이 속해 있는 이 곡선하고 둘은 서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관계에 있어.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을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딱 위치시켰을 때 정확히 그 점이 b가 될 것이고, 그 말은 각각의 곡선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이 위치하는 위치 관계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단하게 진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a가 3 평행이동에서 b가 됐다는 얘기야. 위치 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의미하고 있는 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3 이거 3 루트 2. 근데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잘 봐요.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요 길이가 3루트 2라며. 그러면 요게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길이를 이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요 길이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 45도죠? 이거 45도죠? 루트 2는 1대 1이지? 요 점의 좌표가 요만큼이지?
그치? 왜? x 더하기 y가 로그 2의 k 더하기 k 빼기 1인데 얘는 이제 y가 0인 지점이니까 로그 2의 k 더하기 k 뭐 이럴 거 아니야. 이 점일 거 아니야. 글씨를 개가 있었다. 잠깐만. 로그 2의 k 더하기 k 빼기 1, 0일 거 아니야. 요 점의 좌표가.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루트 2만큼 차지할 거고 1만큼 차지하니까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로그 2의 k 더하기 k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거에다가 뭐 2분의 1 곱해주고 3 루트 2 곱해준 게 얘가 넓이가 16이란 얘기예요. 맞지? 16. 그치? 이거 죽고요. 그러면 요거 넘어가 32 되고 이거 빼면 30 이거 될 거고 로그 2의 k 더하기 k 빼기 1이 32분의 30 아니 3분의 32고요. 이거 계산해주면 이게 35가 나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얘네. k 더하기 로그 2의 k네. 구했네. 정답은 38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고요. 얘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100이면 100 이거 아닐까? 요거 a가 로그 2의 k 빼기 1, k 이런 좌표로 쓰여 있지만 얘는 어찌됐건 간에 k에 따라서 뭐 바뀌긴 하겠지만 y는 2의 x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 위에 점일 것이고 얘를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게 기똥차게 이 친구였고 근데 x3, y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는 정확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사이의 평행이동으로 볼 수가 있고 우연히 겹쳐서 a가 그대로 평행이동한 게 b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풀이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은 확통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과제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확통이 뭐 쉬워서 확통까지는 금방 해보고 뭐 미적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해설지 하나도 안 만들어가지고 먼저 영상부터 올리고 그 다음부터 해설지 작업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6평 그렇게 뭐 만약에 잘 봤다면 잘 본 대로 너무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면 못 봤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6평은 6평이고 수능은 수능이고 9평 9평인 거니까 독립시행이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쭉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미적 빡셀 것 같아요. 엔간하면 확통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평 치라 고생 많았어요.